중국이 급해졌다. 한국을 향한 태도가 바뀐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국제 뉴스를 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강경일변도였던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으로 한류를 막고 롯데를 압박하고 심지어 김치의 기원까지 주장하며 문화 공세를 펼치던 중국이 말이죠. 그런 중국이 최근 들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급 인사교류가 재개되고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한국을 향한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중국이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중국이 왜 급해졌는지, 그리고 한국을 향한 태도가 바뀐 진짜 이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의 한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 1. 중국의 구체적인 태도 변화. 먼저 중국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외교 분야의 변화. 2024년 하반기부터 한중 고위급 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의 방한, 양국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각종 실무급 회의들이 줄줄이 재개됐죠. 더 주목할 점은 중국 관영 매체의 논조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기사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 중요한 이웃 같은 우호적인 표현이 늘어났습니다. 황구시보 같은 강경 매체조차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의 변화. 한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더 직접적입니다. 그동안 까다롭게 굴던 각종 인허가 절차가 빨라졌고 한국 제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CATL 같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한국 소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이를 장려하는 분위기죠. 문화, 사회 분야의 변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태도입니다. 8년 가까이 이어진 한한령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이 중국 OTT 플랫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K-팝 아티스트들의 중국 활동도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죠. 심지어 과거에는 김치, 한복 같은 문화기원 논쟁을 정부 차원에서 부추기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본론 이 중국이 급해진 첫 번째 이유 미중 대결.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국과의 전면적인 경쟁 구도입니다. 트럼프 2기의 충격.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에게는 악몽이었지만 2기는 더 심각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죠. 반도체 전쟁의 심화. 더 큰 문제는 첨단 기술 분야의 봉쇄입니다. 미국은 네덜란드,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7나노, 5나노 칩을 개발하려 해도 장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만드는 핵심 부품과 소재 중 상당수를 한국이 생산합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중국은 한국을 완전히 미국 진영으로 빼앗기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미국은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까지 참여하면 중국의 전략적 공간은 더욱 좁아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쿼드 플러스나 나토 아시아 지부 같은 구상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죠. 공급망 재편의 위기.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은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프렌드 쇼어링, 니어 쇼어링 같은 전략들이 모두 중국을 우회하는 겁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미래 산업의 필수 품목을 생산하니까요. 중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최소한 중립적인 위치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본론 3중국이 급해진 두 번째 이유 경제 위기. 두 번째 이유는 중국 내부의 경제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버블 붕괴.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헝다, 비구이 위안 같은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몰렸고 이미 수많은 중소개발사들이 파산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제 전체가 침체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 지표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20% 돌파. 공식 통계로도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30%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죠.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대학 졸업생이 쏟아지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정의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사회 불안이거든요. 제조업 경쟁력 약화. 중국의 자랑이던 제조업도 위기입니다. 임금이 오르면서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의 경쟁력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첨단 제조업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중국은 아직 한국, 일본, 대만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자체 기술 개발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죠. 한국 기술의 필요성.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중국이 산업 고도화를 이루려면 한국의 기술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배터리 양극재 기술 등 한국이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건 이런 기술 협력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내수 시장 살리기.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졌지만 최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품질 소비재가 필요한데 한국 제품이 딱 맞습니다. 한국 화장품, 식품, 가전, 패션 등은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가 높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제품들의 수입을 늘려 소비를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 4중국이 급해진 세 번째 이유 지정학적 고립. 세 번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위험입니다. 대만 문제의 긴장 고조. 시진핑은 임기 내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만 지원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다면 국제사회에 엄청난 제재가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후 겪은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최대한 많은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된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최소한 중립화시켜야 합니다. 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 국가를 지원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국제 여론도 중국에게 불리합니다. 유엔 해양법 재판소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제사회도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 인권 문제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 티베트 문제, 홍콩 민주화 운동 진압 등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 전략. 중국은 최근 글로벌 사우스, 즉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사업도 그 일환이죠. 하지만 1대1로는 많은 나라에서 빚의 덫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중국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선진국이면서 개도국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같은 중견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중국 편을 들어주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가 강화되니까요. 본론 5한국의 전략적 가치 상승. 이 모든 이유들이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반도체 슈퍼파워.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절대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는 TSMC에 이어 2위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지만 한국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배터리 3강 체제. 전기차 시대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세계 배터리 시장은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중국의 CATL, BYD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고성능 배터리 기술은 여전히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소재 기술에서 한국의 우위는 확실합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한국 소재 기업들과 협력해야 고품질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죠. 문화 소프트 파워. K-팝, K-드라마, K-영화로 대표되는 한류는 중국에서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중국 젊은이들의 한국 문화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한류를 계속 막는 건 자국 젊은이들의 반발을 사는 일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 콘텐츠는 중국 OTT 플랫폼들에게도 필요한 상품이죠. 지정학적 위치.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서도 중요한 당사자죠.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완전히 미국 진영으로 빼앗기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반대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최소한 중립화시킬 수 있다면 미국의 인태 전략에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본론 6한국의 대응 전략.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전략적 모호성의 유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한쪽을 선택하는 건 위험합니다. 오히려 일정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어려운 줄타기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실리. 기본 원칙은 명확해야 합니다. 안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히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죠. 기술 주권 확보. 가장 중요한 건 핵심 기술에서의 주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유지해야 협상력도 생깁니다.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에도 기술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쪽과도 대등한 협력이 가능합니다. 다변화 전략.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인도, 동유럽 등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도 다변화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남미 등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조건부 협력. 중국과의 협력은 조건부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 협력을 강화하되 한한령 완전 해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철폐 같은 명확한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 분야를 선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 기술 분야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국제 연대 강화.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들도 미중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견국들입니다. 이런 국가들과 연대하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 목소리를 내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한 태도를 바꾼 건 변심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미국과의 전면 대결, 내부 경제 위기, 국제적 고립 위험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잘 활용하면 한국의 국익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지만 잘못 대응하면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명확한 원칙과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안보는 확고히 지키되 경제는 실리적으로, 기술 주권은 반드시 확보하되, 국제 협력은 열어두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은 역사상 가장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가진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국운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태도 변화를 신뢰하시나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